이게 다 액살도 아니고 누구는 칼, 네. 누구는 또 G6. 그렇죠. 그럼 이거는 한 타임에 죽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다른 시간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몰아놨을 뿐이다. 충남 당진시 학덕읍 평화로운 농촌마을. 2012년 설 명절 연휴가 끝나는 1월 26일 새벽 1시 27분경 하얀 입김이 퍼지는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는 추운 공기 속에 한 농가 주택에서 뜨거운 불길이 치솟아 올랐습니다. 펑하는 소리가 나더니 그 집에서 불길이 치솟아 올랐어요. LPG 가스가 터진 줄 알았다니까요. 그 집에 70 넘은 노부부가 사는데 걱정이 제일 먼저 되더라고요. 불은 걷잡을 수 없었고 집 내부 전체를 태우고 1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단층 주택에 유독 부엌이 심하게 불에 탄 점으로 보아 경찰은 일단 부엌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단순한 화재 사고였을까? 하지만 사고 현장을 조사하던 경찰이 안방에 사체 5구가 몰려있는 것을 발견했고 예산일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사망자는 70대 노부부인 김모 씨와 부인 최모 씨, 그리고 김모 씨의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9살 난 손주, 이렇게 5명이었습니다. 화재가 난 집은 현관문과 부엌이 붙어있고 부엌을 지나서 마루로 가면 마루를 통해 안방과 작은 방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화재가 한밤중에 났는데 왜 가족들은 모두 안방에 모여있다가 사망한 것일까? 새벽 2시에 화재가 발생해서 모두 깊이 잠든 상태였던 걸로 추정되고 목조 건물이라 급속하게 연소가 확대되고 연기에 질식하는 등 여러 상황을 추정해보고 있습니다. 당시 설 연휴였기 때문에 3대가 모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잠들었다가 화재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 그렇게 단순 화재 사망 사고로 끝날 것 같았던 이번 사고는 부엌에서 수상한 발화물질이 발견되며 빠르게 사건으로 전환됐습니다. 화재는 부엌의 가정용 부탄가스에 불이 붙어 폭발한 것으로 추정되며 불이 순식간에 번진 데다 인화물질로 추정되는 물질이나 휘발성 있는 물질이 근처에 있었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망한 일가족에 대한 부검을 실시한 결과 70대 노부부의 목과 배에서 흉기에 찔린 듯한 흔적을 발견했고 9살 난 손자의 목엔 전깃줄이 감겨 있어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노부부는 날카로운 흉기로 목과 배를 찔러 살해 안방에 뒀고 9살 난 아이는 목을 전깃줄로 감아 질식사시키고 김씨 아내는 목을 눌러 질식사시킨 후에 안방에 둔 걸로 추정됩니다. 그 후 범인이 부엌에서 부탄가스로 방화를 떠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일가족 3대를 살해하고 집에 불을 지른 범인은 누구일까? 원한 관계에 의한 계획적 살해에 초점을 둔 경찰. 하지만 외부인의 침입 흔적도 살해 도구도 찾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에 빠져 있었습니다. 오늘 사건은 2012년 설 연휴가 지나고 발생한 방화 사건인데요. 처음엔 이제 화재로 생각이 됐었는데 좀 특이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논란도 있었고요. 당시 뭐 화재 폭발음이 있었다라는 뭐 LPG가 터지는 줄 알았다라는 증언도 있었고 이제 뭐 이런 지금 집안 모습도 좀 보이고 사진으로 이런 상황인데요. 이 방화 관련돼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펑 소리가 났다. 그 집에서 불길이 치솟아 올랐다. LPG 가스가 터진 줄 알았다라고 하지만 LP 가스가 터지면은 펑이 아니라 꽝이죠. 그리고 그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폭발 규모에 따른 소리의 크기 차이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문제는 그거예요. 불이 났는데 사람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상하죠. 불이 났으면은 거기서 바로 죽지 않았으면은 비명을 지르든 뛰쳐나오든 나와야죠. 이게 이제 빨리 된 거죠. 빨리 된 이유는 뭐냐면 대부분 이런 집들이 그 뭐 목재도 섞고 슬레이트도 섞고 막 그랬기 때문에 네. 실제로는 많이 타요. 많이 타는 건 많이 타는 건데 유독 많이 탄 거를 보면은 이제 부엌이다. 그럼 부엌을 이제 발굴을 해 보면은 거기 촉진제가 있는지 아니면 어디서 시작된 금방 알 수 있어요. 네. 그거는 뭐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그거잖아요. 사체 5구가 안방에만 몰려 있다. 보통 그게 이제 연휴 중일엔 모르는데 연휴가 끝날 때면 이제 저기 자녀들은 이제 가야 되잖아요. 네. 그럼 이제 일찍 자기도 하고 막 그럴 텐데. 아니면 보통 이제 노부부 아니면
아들 내외 분리해서 작은 방이 있었기 그렇죠. 때문에 보통 그렇게 되죠. 네네네. 보통 그게 맞죠. 근데 이제 이렇게 됐다는 건 이상하다. 뭐 이상하죠. 많이 이상하죠. 특히 아이들 9살 난 손주가 있던 거는 노부부가 데리고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며느리가 거기 있는 건 이상하죠. 그건 뭐 말이 안 되죠. 그럼 이제 일단은 그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를 봐야죠. 예를 네. 들면은 권투 자세 말하자면 이게 갇혀갖고 못 나와서 고통스러운 이런 자세냐 아니면 그냥 바등 놓이냐. 이거는 왜냐하면 불이 났을 때 살아있느냐. 그럼 매를 나중에 보면 되지만은 네. 근데 목이 찔렸네. 목이 찔렸다. 목과 배. 그죠? 네. 근데 주로 이제 목이란 말이에요. 목을 베면은 죽이는 거지만 네. 목을 찔렀다고 하는 건 이건 감정이 섞여 있는 거겠네. 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 이건 많은 분들께서 좀 궁금해하실 수 있어서요. 사실 넓은 범위가 몸통이기 때문에 사실 칼로 좀 찌르기 편하게 그러니까 명중이 편하거나 좀 넓은 부위니까. 근데 목은 사실은 이제 가만히 죽어 있는 상태면 몰라도 움직이는 사람을 목을 정확하게 노리기는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인데. 잡거나 네. 결박을 해야죠. 근데 그 특정한 목이 그 순간에 눈에 탁 들어온다라는 것이 어떤 그 범인의 범행 심리랑 관련이 있는 거죠. 그렇죠. 연결되는 거죠. 네. 목을 찌르거나 베거나 아니면 눈, 입 이런 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그런데 문제는 9살 난 아이를 왜 전깃줄로 질식사 시켰냐 이 말이에요. 네. 성인 여성은 또 이게 교살이랑 이게 이제 목을 액살이란 말이에요. 목을 졸라. 네. 이게 생각해보면 이게 뭐냐 이 말이에요. 이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다 액살도 아니고 누구는 칼, 네. 누구는 또 질식사. 그렇죠. 네. 그러면 이거는 한 타임에 죽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다른 시간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몰아놨을 뿐이다. 그렇죠. 아니면 네.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거나. 2명. 그렇죠. 예. 네. 근데 성인 여성을 액살을 시키려고 하는 거는 타인이 액살을 시키려고 할 때는 교사를 하죠. 맨손으로 한다는 네. 것은 전혀 아닌 사람, 관계가 없는 사람은 액살을 할 이유가 없어요. 네. 손으로 직접 하는 거는 그만큼 감정이 그렇죠. 눈을 보고 내가 말을 듣고 손으로 네 목을 조른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보통 부부 사이든 애인 사이든 아니면 뭐 원수지간이든 뭐 이런 형태는 이게 이제 감정과 힘이 같이 들어가서 액살을 하는 거예요. 네. 액살도 어떻게 앞을 내배 눈을 보고 정면끼리 봐주고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네. 액살은 네. 왜냐하면 뒤로 돌면은 사실 그건 액살이 안 되죠. 네. 왜냐하면 힘이 뒤에 들어가니까. 그 반대는 그거예요. 9살 난 아이는 감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교사를 한 거예요. 가장 네. 쉽고 가장 편한 걸로. 그런데 피가 나오지 않는 걸로. 이거는 사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아이와 성인 여성을 죽인 사람이 같다고 하면 이거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방식은 둘 다 그 질식사이기 때문에 노부부와 다른 패턴이고. 다른 공간, 다른 시간일 수 있는 거죠. 네. 예, 두 그래. 명이어도 이 패턴은 질식 패턴을 갖기 때문에 한 명이라는 존재가 아마 있을 그럴 수 좀 있죠. 예. 높은데.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부탄 가스거든요. 부탄가스가 폭발한 것 같다. 불이 옮겨 붙을 가능성도 확인해 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촉매제를 소위 촉진제를 뿌렸구나. 네. 이 사건 관계자는 그렇게 신원화 뭐 등등을 신원 아니에요. 신원은 폭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 네. 유증기가 빠르기 때문에 보통 석유. 석유. 왜냐하면 그건 낮기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신원은 기체가 빨리 돼서 폭발성인 거고 네. 이게 신호하고 그 이 석유를 섞는 이유는 네. 석유는 폭발성이 아니에요. 근데 오래 타요. 무겁고 연료가 있는 거예요. 네. 신나는 폭발성은 있지만 가볍고 연료성은 없는 거예요. 촉진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두 가지 섞었다고 하면 이건 계획한 방화다. 네. 근데 크라임 컨실먼트 앗은 범죄 은폐 방화일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범죄는 이미 벌어진 거고 네. 이 방화는 그 범죄를 가리거나 아니면 뭐 유도하거나 그러기 위해서 한 방화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거죠. 네. 연결된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거죠. 뭔가 굉장히 좀 가리고 싶어 했던 게 많은 현장이다. 그렇죠. 까지가 알 수 있습니다. 범인은 아직도 범죄 동기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인데요. 당시 상황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였지만 수면 아래 갈등이 존재하는 시골 마을의 특성상
가족을 노린 원한 범죄의 가능성을 조사한 경찰. 하지만 김 씨 부부에 대한 주변 평판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김 씨 부부가 동네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고 원한 살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소리 지르고 그런 일이 한 번이 없었어요. 평소에 마을 주민들과 문제도 없었고 원한을 살 일도 없었다는 증언. 불타버린 집 쪽을 향한 CCTV가 없었기 때문에 외부인이 왔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웃들은 그 집에 부동산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경찰 역시 김 씨의 아버지가 상당한 재산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2,500여 평에 이르는 논밭에서 큰 규모로 농사를 지을 정도로 부를 쌓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돈을 노린 방화살인일까? 그 집에 부동산이 많이 있던 건 확인이 됐습니다. 부동산은 처분 가능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외부인이 노리긴 애매했고요. 현금이나 금품을 노렸는지 또한 조사했으나 딱히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가족 내 갈등에서 벌어진 방화살인일까? 하지만 주변에선 절대 그럴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들 내외가 부모님 집에 자주 올 정도로 사이가 좋았어요. 농사일이 바쁜 여름에는 일손도우로 주말에 많이 내렸다니까요. 아들 김 씨는 아버지가 백내장 수술을 받은 데다가 연휴에 어머니도 허리 통증을 호소하자 어머니를 모시고 건강 진단을 받기 위해 사건 전날 고향집에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명절이라 저도 내려가려고 했는데 오빠가 아빠를 모시고 다음날에 병원에 갈 테니 저는 그냥 집에 있으라고 했어요. 백내장 수술을 마친 아버지의 치료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몸이 편찮으실 때 일일이 모시고 다녔던 아들. 게다가 부모님과의 갈등이라면 9살 손자까지 살해한 것이 이상한 상황. 그렇다면 제3자의 소행일까? 그때 사건 현장에서 타다 남은 통장이 발견되면서 사건은 다시 금전 문제로 인한 방화살인에 초점이 모여졌습니다. 노부부 걸로 추정되는 통장 여러 개가 바닥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화재로 타서 자세한 통장 내역은 알 수 없었지만 왜 통장이 박 안에 흐트러져 있는지, 누가 통장을 꺼낸 건지 그 부분 수사 중입니다. 수사는 금품을 노린 범죄의 방향이 맞춰졌지만 왜 굳이 통장인지에 대한 의문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왜 일가족 모두를 살해했는지도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됐습니다. 가족 모두가 사망하면서 사건은 미궁 속에 빠졌지만 수사 도중 유일하게 살아있는 가족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사망한 9살 아들 외에 한 명이 더 있었는데 바로 김 씨의 고등학생 큰아들이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시골에서 방화 아니면 뭐 어떤 사망에 있는 경우인데 의외로 살인 사건인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걸 겪어서 이런 좀 특성이 연관이 되어 있을까요? 시골 마을에 그 집안에 돈을 쟁여놓진 않겠죠. 네, 폐물도 있어봤자. 근데 뭐 일부는 있을 거예요. 네, 조금은 있어요. 근데 그걸 노리고 죽이는 좀 애매하죠. 5명을 다 그렇게 그렇죠. 했다는 거는 그리고 만약에 노렸다고 하면은 네, 그 명절이 아니라 명절 끝난 다음에 노리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골도 명절이면 북적거리잖아요. 그것도 알만한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게 뭐 상식이잖아요. 네네. 명절 지난 다음에 노리면 되는 걸 왜 굳이 사람 많은 데 가서 그러겠습니까? 그리고 한 방에 5명을 굳이 몰아놓을 이유도 그렇죠. 그건 네. 그러니까 이거는 강도라든가 이거는 애매하다. 그거는 뭐 그러기엔 신이 말하는 티표가 안 맞는다라고 네, 생각하면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김씨 하는데 이제 아버지가 김씨고 아버지 김씨, 아들 김씨, 손자 김씨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네네네. 김씨들인 거니까 네, 가족 관계를 조금 보면 이런 거예요. 뭐 이제 노부부가 있는 거고 네, 그의 아들이 있고 그 이제 이게 아마 외아들일 거예요. 아마 네네. 이거 나머지는 누나 여동생들이 쭉 있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의 아들이 또 있는 거고 하나는 죽었고 하나는 딴 데 살아있는 네네네. 고등학생이 살아 이런 형태인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죠. 왜 통장을 꺼내놓고 불을 태웠을까? 그러니까 통장이 꺼내져서 태워진 건 맞아요. 네, 왜냐? 아니면 장롱이나 어디 보관소에서 태워졌다고 하면은 이건 의미가 없을 거예요. 왜냐면 거기서 그냥 탔을 테니까. 뭐, 네, 근데 그러니까 방바닥에 태워진 채로 있었다고 하는 거는 있는 상태에서 태워졌을 수 있죠. 그런데 태워진 상태에서 또 태워졌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다 가능하죠. 두 가지 다 가능해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기서 의미하는 게 애초에 누군가 살아있을 때 통장을 가지고 뭐 태우거나 뭐 훼손을 한 다음에 불이 나서 태웠다 의미도 있지만은 그럼 금방 알 수 있죠. 네. 이제 근데 그게 아니라 통장이 흩어져 있는데 그 위에 불이 나서 일부 탔다. 네. 여긴 일부 탔어요. 네. 그러니까 통장을 거기 꺼내놓는 행위를 누가인가 했을 거란 얘기예요. 네. 그러면은 만약 강도가 들어와서 통장을 꺼내놓고 좀 이상하죠. 왜냐? 아버지 아들 가족 사이에 네. 통장을 뭐 썼네 안 썼네 뭐 이 돈이 누구네 보통 유산이네 뭐 아니면 또 명절이면 또 그렇죠. 그러시네요. 특히 명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건 분명히 네. 가족 내부에서 돈 가지고 이 노부부가 꽤 부동산이 있고 뭐 이렇게 했다 면 이건 그럴 수 있겠다. 일단 제가 수사관이라면 일단 그거부터 따져봐야 되겠죠. 네. 할아버지 때의 김 씨가 재산이 있고 그리고 통장은 꺼내져 있고 명절이고. 근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은 아내하고 이제 그 2대도 다 죽었고 그 손자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득을 볼 사람이 누가 있어야 되는데 다 죽은 상황이거든요 지금. 근데 네. 있죠. 살아있는 큰아들. 한 명이 살아 있죠 지금. 그렇죠. 네. 그게 장손이죠. 네. 나머지는 이 노부부의 딸들이 있죠. 네.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이렇게 다 죽으면 이 많은 재산은 뭐 많다기보다는 이제 재산은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장손한테 갈 수도 있고 수치골 특성상. 그렇죠. 네. 이게 애매한 부분이 있죠. 요거를 어쨌든 고등학생 아들이 일부는 수혜자가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큰아들이 살아있다는 점이 굉장히 사건에 큰 반전을 마련했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인 건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이 일어나기 전날인 1월 25일 저녁, 아들 김 씨의 천안 아파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조사하던 경찰은 김 씨에게 죽은 작은 아들 외에도 고등학생인 큰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큰아들은 가족을 따라 당진 합덕으로 향하지 않았고 계속 천안집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오후에 낮잠이 들었다가 저녁에 일어나 보니까 집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할아버지 댁에 갔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죠. 명절을 맞아 가족이 할아버지 집에 갔다고 생각한 큰아들. 큰아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가 잠에서 깨지 않을 만큼 그날따라 집안이 조용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김씨 내외는 큰아들만 빼놓고 합덕으로 향한 것일까? 큰아들은 가족들이 자신을 깨운 적이 없다고 진술했고요. 왜 자신만 두고 갔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합덕 자택에서 사망한 5가족의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숨진 가족들의 사체에서 이상한 차이점이 발견됐습니다. 가족들의 폐에서 화재 연기의 흔적인 매가 발견되지 않아 화재 전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으나 단 한 명의 폐에서 화재에 따른 매의 흔적이 발견됐던 것입니다. 모두가 사망해 안방에 쓰러져 있을 때 유일하게 살아서 호흡을 하고 있던 사람, 그는 바로 노부부의 아들 김 씨였습니다. 시신의 배치 또한 묘하게 차이가 있었습니다. 다른 4구의 시신은 일렬로 배열이 되어 있던 반면 아들 김 씨의 사체만 약간 떨어져 쓰러져 있었던 겁니다. 또한 사체 주변 바닥엔 오로지 김 씨만 몸부리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나머지 4구의 시체는 바닥에 어떠한 움직인 흔적도 없었던 겁니다. 김 씨가 마지막까지 무얼 했는지, 혼자 있었는지, 누군가와 맞서 싸웠는지 등은 의문이지만 불이 난 상황에 생존해 있었던 것은 확실합니다. 경찰은 아들 김 씨 부부의 상황을 조사하던 도중 둘 다 이혼 후 10여 년 전 재혼한 사이라는 사실과 생존한 큰아들은 김 씨의 친자이며 사망한 9살 아들은 아내 김 씨가 데려온 자식이라는 것도 확인됐습니다. 부부는 아내가 데려온 9살 아들을 호적에 올리는 문제로 갈등이 있었다는 것 또한 밝혀졌습니다. 그 호적 문제뿐이 아니라 빚이 대략 한 3억 원가량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김 씨는 인터넷 설치 사업에 투자하며 사업을 키웠지만 실패했고 수억 원의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김 씨의 아파트는 대출을 받아
근저당이 설정된 상태였으며 김 씨의 아내 일기장에도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경찰은 천안의 김 씨 집 CCTV를 확인했고 아파트 계단에서 찍힌 김 씨의 이상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김 씨가 9살 아들을 안고 나오는데 어쩐 일인지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계단으로 내려오는 게 찍혔습니다. 안고 온 아들을 승용차에 실더니 다시 엘리베이터를 탔던 김 씨. 몇 분 뒤에는 무언가를 업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업은 물체 위엔 위도시 덮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1층에서 내려 입구로 나오던 김 씨는 아파트로 들어오던 사람과 마주쳤는데 김 씨가 걸음을 서두르며 가는 것까지 찍혀 있었습니다. 처음에 딱 마주쳤는데 등에 뭔가를 업고 있던데 슬쩍 보니까 팔다리가 보이더라고요. 축 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응급환자인 줄 알았죠. 네, 이 사건의 얼기가 조금씩 드러나는데요. 큰아들, 고등학생 큰아들이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나머지 가족만 이렇게 나간 거예요. 큰아들을 왜 깨우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본인은 큰아들은 모르겠다라고 답했거든요. 이 가족부터 이상하죠? 네. 가족 이상하다는 생각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각각 아들을 데려와서 같이 살고 있는 아니죠. 결혼해서. 그건 아니죠. 네. 그건 아니죠. 네. 잘 보시면 10년 전에 재혼을 했어요. 네. 아이 나이가 몇 살이에요? 그러니까 임신한 거의 상태. 아니죠. 이 남자의 네. 김 씨의 아들이어야 되죠. 이 혼외자 가능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혼한 후에 혼외자라는. 네.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혼외자면 얘는 11살이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게 10여 년 전이라는 게 사실 애매할 수 있어. 9년 전일 수도 있고 11년 전일 수도 있고. 연도가 겹쳐 있는 뭐 그런 게 그렇죠. 발생할 수도 있어서 1월과 네. 12월일 수도 네, 네, 있는데 네. 그래도 9살 아들은 애매해요. 조금 의심이 갈 수 있는 시기네요. 왜 이걸 의심했냐면 네. 왜 자기 아들은 살고 남의 아들은 죽었나라고 하면 이거 자체가 동기가 될 수 있어서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왜냐 이렇게 되는 거죠. 입적의 문제. 그러니까 남의 쉽게 말하면 뭐 시차말로 남의 시잖아요. 네. 근데 데려왔어 입적해. 그거 가지고 사실은 예를 들면 굉장히 그 갈등이 많을 수 있어요. 네. 유산 문제가 걸릴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고등학생 아들이 25일 날 저녁에 뭔 일이 있었는데 자기는 잠만 잤다 그래요. 네. 가는 줄도 몰랐다. 네. 근데 그게 맞는 말일까? 저는 사실은 이거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지금 집에서 예. 둘을 들고 나간 것 같은 상황이거든요. 그죠. 이렇게 정확히 말하면 뭐 조금 더 근접하게 말하면 죽여서 데리고 나간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은. 훨씬 높죠. 왜냐하면 처져 갖고. 근데 이 저기 아들이라고 하면 저 아버지는 네. 자기 부인을 업었는데 마치 이게 좀 서두르면서 아무 얘기도 안 해. 만약에 다쳐갖고 나갔다고 하면은 네. 주변 사람들한테 도와달라고 하거나 119를 부르거나. 네. 근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9살 아들도 똑같은 형태로 이미 네. 나갔어요. 근데 지금 사인이 뭐라 그랬어요? 질식사요. 그죠? 둘 다 질식사. 네. 하나는 교살, 하나는 액살. 그러면은 이거는 뭐예요? 당연히 그때 죽였는데 그러면 둘은 죽이고 하나는 살려놨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큰아들은 같은 집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거 전혀 몰랐다. 몰랐다. 근데 정확히 지금 보죠. 생각해보면 죽은 둘은 이 사람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혈연적. 네. 산 큰아들은 자기 아들이에요. 네. 혈연적 근친성이 있어요. 그리고 목을 졸라 죽이는데 17살, 8살짜리가 저녁인데 잠만 자. 그것도 명절인데? 이상하다. 너무 이상하죠, 그거는. 두 명이 그리고 한 명은 손으로 액사를 하면 분명히 막 우당탕탕 그럼요. 뭔가 예. 있었을 텐데. 만약에 거꾸로 될 수 있죠. 네. 미리 죽였고 아이가 귀가를 늦게 했다. 늦다. 그러면 생각해 보시면 그럼 몸에 네. 강직이라든가 이런 게 나올 거예요. 그럼 그 보고가 됐을 거예요. 네. 이건 훨씬 이전에 죽인 거다. 네. 근데 그게 없었다는 거는 사실은 바로 저녁 때 죽였다는 거예요. 그럼 이 고3이 이 고등학생 아들이 몰랐다 잠잤다? 아유 그건 조사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긴 한 것 같아요. 혹시 저는 모르니까. 방종과 공범 네. 저는 그렇게 수사도 할 것 같아요. 네. 네. 또 한 가지는
이걸 왜 싫고 자기 부모님 댁으로, 그러니까요. 이게 시신이면은 시신을 싣고 부모님 댁에 가서 거기서 불을 다 모아서 지른 건데 이게 너무 이해 안 되는. 행동이 안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처가 쪽에 내가 가서 처가를 몰살을 해버리겠다. 이게 아니잖아요. 이게 아니죠. 자기 부모님 댁으로 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하죠. 갈등이 있다. 그러면 다 데리고 가. 거기서 자기 아버지, 어머니랑 뭐 다투기도 하고, 뭐 큰 소리도 내고, 싸우다. 에이, 그래서 거기서 다 죽여. 이런 경우는 몇몇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죽이고, 그걸 거기다 갖다 놓고, 갖다 놓기 전에 차에 놨겠죠? 네. 그러고 나서 자기 부모를 죽이고, 그 본인도 죽어요. 그래 본인도 자기 부모를 죽이고, 네. 차에 있는 시체를 거기다 놓고 불을 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을 지르면서 자기도 여기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가능한 거냐? 그러니까 그럼 이건 결국은 가족 살해 후 자살이란 말이에요. 네네. 그죠? 누구를 위해서? 뭘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공을 들인 게 본인도 이제 이 위치까지 지금 이제 고통해서 이 그룹이 약간 뭐 화제사처럼 좀 하고 싶었나 봐요. 그 안방까지 본인도 이렇게 해가지고 막 꿈틀꿈틀대면서 그 어떤 자기도 하나의 부품처럼 그렇죠. 죽음으로 연기를 한 거잖아요. 아니 그러면 네. 차라리 약을 먹거나 자기도 목을 매거나 죽고 싶으면. 네. 근데 거기서 그 연기를 마시면서 자기도 죽어? 그러면 이 사람의 사인은 뭐냐 이 말이에요. 이 아들의 매가 들어가는. 네네. 그러니까 질식사. 그러니까 매에 의한 질식사예요. 네. 다른 건 없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한 가지 좀 추가로 말씀드릴 거는 유일한 지금 용의자 그리고 범인인 이 사람이 사망함으로써 이건 재판이 진행되지 않았고 그렇죠. 그래서 없어요. 지금 판결문이고 뭐고 지금 아예 자료가 없는 상황이어서 디테일한 것까지는 저희가 입수를 못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명확히 밝혀야 될 것이 김 씨 아들. 네. 그러니까 연기 흡입에 의해서 고통받으면서 죽었다는 것까지는 나왔어요. 네, 바닥에 움직이는 흔적도 있고요. 네, 그러면 그 외에 약동물 검사를 해봤느냐? 약을 먹고. 네. 저는 사실은 이 사람은 약을 먹고 수면제나 아니면 뭔가를 먹고 이랬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먹고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가스가 들어가니까 막 버둥겼다라고 생각하는데 왜 이 짓을 했냐 이 말이에요. 자살을. 마치 없었던 것 같은 고등학생 아들은 사실은 이 상황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거기에 천안집에 버전이 살아있어. 그럼 저 같으면은 이 고등학생 아들의 행적을 한번 추적해 볼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 경찰은 안 했겠죠? 안 했을 겁니다. 네. 100% 안 했을 겁니다. 자, 사건 어딘가 묘한데요. 수사가 진행될수록 점점 이해할 수 없는 진실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후 마지막 수사 상황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김 씨가 아내와 막내 아들을 살해한 것일까? 김 씨의 천안집에서는 아들과 아내의 혈흔도 발견됐습니다. CCTV에 이은 혈흔 증거로 경찰은 아들 김 씨가 집에서 아내와 막내를 살해한 후 본인 승용차에 싣고 합덕에 있는 부모님의 집으로 향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차량을 몰고 25일 밤 9시경 예산군 신예원과 신안면을 지나 김 씨의 부모님 집 인근 마을회관까지 단 한 번에 통과한 것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밤 10시경 문제의 통화가 이뤄졌습니다. 김 씨에게는 누나 2명과 여동생 2명이 있는데 당진 고향집에 내려온 25일 밤 10시쯤 첫째 여동생과 한 차례 통화를 했고 그때 여동생에게 아버지를 내일 병원에 모시고 갈 테니 집에 있으라 라고 했습니다. 동생에게 거짓말을 하며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일까? 그렇다면 왜 숨진 아내와 아들의 시신을 싣고 부모님 집으로 향한 것일까? 그리고 왜 아내와 아들 그리고 부모님까지 살해한 것일까? 김 씨가 처자식을 살해한 후에 본가로 가서 부모님까지 해치려고 했으면 굳이 여동생한테 전화해서 병원 얘기를 할 필요도 없잖아요. 김 씨가 노부부 집에 머문 시간은 대략 3시간 남짓. 그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그리고 노부부의 목과 배를 찌른 날카로운 흉기는 대체 어디 있는 것일까? 김 씨의 차량에서는 부모를 살해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청테이프로 만든 칼집이 발견됐지만 살해 도구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제3자의 개입은 없었던 걸까?
하지만 범행 전후 현장 주변과 인근의 CCTV에서 특이한 차량은 발견되지 않았고 변사자들의 사인이 각각 다르며 저항 능력이 큰 아들 김 씨는 외상이 없는 반면 나머지 가족의 목 등에 상처가 있는 점 등으로 미뤄 제3자가 침입해 일가족을 살해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됐습니다. 전체적인 상황으로 미뤄보아 경제적으로 힘들어진 김 씨가 아내와 9살 난 아들을 살해하고 노부부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청했지만 노부부가 요청을 들어주지 않자 이에 격분해서 부모님도 살해하고 안방과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질러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김 씨도 함께 목숨을 거둔 상태에서 풀리지 않는 의문은 남아 있습니다. 아들이 어릴 때부터 이 마을에서 자라서 오랫동안 봐왔는데 그럴 사람은 아닌데 지붕으로 얼마나 끔찍이 아꼈는데. 주변 사람들이 현실을 인정하지 못할 정도로 김 씨의 범행 동기와 이유가 정확하지가 않았습니다. 설 명절 이전에 부모님의 생신을 천안 자신의 집에서 치르고 백내장 수술을 마친 아버지의 치료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몸이 편찮을 때 일일이 모시고 다녔다는 김 씨 내외. 대체 이해할 수 없는 그날 밤의 진실은 무엇일까? 갈등을 물론 가족 내에 일일 수는 있지만 갈등을 아무도 눈치 못 채고 심지어 되게 뭐 효자 내외로 소문이 나 있고 전우도 계속 뭐 부모님 병원 모시고 다니고 뭐 다 수발하고 그러니까 뭐 방치하고 있던 상황에서 터진 것도 아니고 뭐 술 먹고 행패를 부린 것도 아니고 돈 내라라고 했던 적도 없고 그래서 지금 좀 이상하거든요. 빚은 물론 좀 있었습니다. 아들 김 씨가. 그 빚이 어디서 온 거냐? 이게 문제가 되겠죠. 일단은 뭐 알려진 바에 의하면 본인이 이제 인터넷 설치 사업을 하다가 망했다. 수억 원의 빚이 있었다 정도는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기가 애매할 때는 이게 네. 결합가족일 경우에는 네. 제가 가장 계속 앞에서부터 얘기하는 게 이 9살짜리가 누구의 자식이냐. 그리고 이 자식 9살짜리가 이 남의 자식이라고 하는 것을 부모님들 알았을까? 그러니까 이제 데려왔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거를 알고 있었느냐. 그렇죠. 김 씨가. 네. 왜냐하면 10년 전에 재혼했단 말이야. 네. 그때는 없었죠, 그 아이가. 네. 근데 그래서 난 거잖아요. 네. 낳았는데 결혼하자마자 낳았어요. 타이밍이 뭔가 좀 나랑 결혼한 달수를 따지면 안 맞아. 이럴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네. 물론 둘러댔을 수도 있죠. 아니면 뭐 혼전에 네. 성관계를 가졌다. 뭐 그건 별 문제 없으니까. 네. 근데 문제는 얘는 근데 이 집 자식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나중에 만약에 알게 됐다. 평온했던 가정이 깨질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하죠. 만약에 원래부터 나쁜 놈이었다. 부모한테 행패하고 막 그랬다. 네. 라고 하면은 분명히 뭔가 있었죠. 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때는 잘했고 갑자기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건 뭔가 비밀이 들춰졌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제가 계속 9살짜리를 묻는 거고. 네. 근데 만약에 이런 형태의 가족의 가장이 가족 살해 후 가족을 몰살을 시킨 그 후 자살하는 경우는 자기 자식이라고 살려두지 않아요. 오히려 네. 자기 자식도 같이 죽여요. 왜냐면은 이제 내가 없는데 네가 살아서 그렇죠. 힘들게 뭐 하냐. 네. 그 고등학생이잖아요. 네. 고등학생 아들의 개입 혹은 관련 혹은 어떤 연관성인지를 거기까지는 찾았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자체만으로는 동기가 성립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천안 아파트에서 둘을 죽였는가에 대한 정확한 재구성이 필요하다. 근데 또 웃긴 거는 이게 웃긴 게 스스로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린 후 불을 질렀다고 여기 돼 있어요. 네. 추정된다. 그럼 부탄은 뭐예요? 앞에 얘기했다. 그건 좀 안 맞죠. 네, 진짜. 뭐를 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문제냐면은 재판부를 통해서 이 논박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논리적으로 해소가 된 게 아니라 경찰 발표가 처음엔 이렇게 났다가 나중에 이렇게 났다가 하니까 그리고 이제 종결해 버리니까 사실 규명이 안 되고 말이 안 맞는. 왜 이런 말씀을 다시 드리냐면 네네네. 당신은 수사의 유일한 주체는 검사예요. 2012년이니까 네. 검사가 하지 않은 행위는 어떤 형태로든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들었다는 펑이란 거는 휘발유 뿌려놓고 유증기가 나서 불을 쬐서 펑 했다 이 얘기냐? 아니면은
그럼 현장에 있었던 부탄가스 그건 뭐냐? 두 가지가 안 맞네요. 그리고 부엌에서 시작된 불이라고 했는데 이 네. 범인은 큰 방에서 그러면 사망했었거든요. 부엌에서 불을 질러놓고 자기는 거기로 기어갔다는 얘기냐? 그 말이 안 되죠. 뿌렸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사건 관계자는 몸에 휘발유 뿌린 거는 부검을 확인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다 나왔으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그게 제일 걸리는 게 아주 그냥 막장 추정을 해보면은 네. 실제로 이 현장에 고등학교 아들도 있었다. 이걸 하는 과정에서 어떤 상태인지 모르겠지만 이 가장이라건 김 씨가 그런 상태에서 죽게 됐다. 이게 죽게 된 건 사고다. 그런데 이 고등학생 아들은 거기서 빠져나왔다. 라고 하도 틀리는 어떤 여기에 위배되는 건 없어요. 오히려 동기가 그건 맞아요. 근데 이제 계속 이제 그 문제입니다. 이게 본인까지 죽으려고 했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본인가 죽이는 게 아니죠. 그건 완전히 사고고. 그건 사고죠.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 다시 한번 보면 자기가 동생한테 오지 말라 그랬어요. 네. 여동생. 누나 둘, 여동생 둘이에요. 남자는 유일아예요. 네. 그러면 이건 가능성이 있죠. 충분히. 이거 그럼 전반적으로 이거는 그 유산이 한 카테고리가 좀 있을 것 같고. 유산이죠. 이건 재산 문제죠. 네. 또 한 가지는 그 결합가죠. 출생의 네, 비밀이라고 그렇습니다. 하는 네. 그런 좀 특성 두 개가. 그러면은 네. 그 과정에서 예를 들면 고등학생 아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네. 내가 가져야 될 거를 저 아버지도 우리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놈이 내 재산 내가 가져야 될 것을 반을 뺏어간다고 생각한다고 보세요. 9살 막내 얘기하는 건가요? 예. 네. 고등학생 입장에서 보면 네. 동기가 되지 않겠어요? 근데 여전히 왜냐면 고등학생은 좀 아직은 좀 그런 생각하기로 좀 그렇죠. 애거든요. 애라고 생각하시겠죠. 애. 그런데 그 애들이 2000년대, 2010년대 때 그냥 엽기적인 사건을 그런 거 하는 많이 봤죠. 애들도 있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범죄는 여러 가능성 중에 가장 합당한 동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어쨌든 지금 한 가능성을 지금 저는 얘기한 추론을 거. 하신 예. 거고.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얘기된 이 상황에서 설명되지 않는 김 PD가 얘기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을 제가 네네. 그 동기로 그러니까 하나의 추정으로 한 거죠. 왜 큰아들만 살아있는지가 지금 가장 큰 그렇죠. 의문이고 예. 본인은 왜 그렇게까지 하면서 네. 죽었는지가 설명이 안 돼서. 설명이 안 되고 둘이 죽을 때 자기는 저녁에 잠만 잤다. 사실은 뭐 자기밖에 없으니까. 네. 집에 혈흔이 발견될 정도고 2명을 살해한 상황에서 그렇죠. 몰랐다는 좀 어려운 혈흔이 발견됐다는 상황이죠. 건 뭡니까? 뭔가 좀 다툼이 그렇죠. 있었다라는. 칼로 찌른 건 아니에요. 네. 때리고 막 그랬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자기는 잠만 잤다? 그게 말이나 돼요? 설명이 됩니까? 알겠습니다. 이게 어디까지 이제 큰아들이 개입돼 있는지는 모르나 그렇죠. 적어도 어느 정도 눈치는 좀 챘을 법한 그렇죠. 뭐 그걸 본인이 무서워서 가만히 있었는지 뭐 이런지는 모르나 이분은 어쨌든 다물고 있기 때문에 진실을 알 수가 없고 사건 수사는 종결이 됐습니다. 그렇죠. 이건 이미 공소권 없으면 끝나죠. 왜? 공소권 없음이란 건 가해자가 죽었기 때문인 거예요. 네. 그런데 그 가해자가 사실은 가해자가 아니라 라고 하면 이건 물론 이제 살인을 한 가해자는 맞으나 이제 이 그렇죠. 전체가 예. 다 계획하에 예. 안 일어난 일이라면 그러면 네. 그건 그냥 종결하긴 애매하죠. 네, 실체적 진실이 다 밝혀졌다고 보기엔 어려운 그런 이상한 찜찜함이 남은 사건입니다. 저는 이 노부부의 부동산이 누구한테 상속됐는가를 지금 확인해 보면은 네. 의문은 풀릴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뭐가 됐든 이 아들 김 씨는 아내와 자식을 죽이고 부모를 죽인 사람입니다. 네. 본인 목숨까지를 해하려고 했는지 여부는 모르나? 절대 용서할 수 없는 거죠. 네. 그것만으로도 이미 자기 부모를 네. 자기를 낳아준 친부모를 죽였다. 네. 이거는 뭐 용서할 수가 없죠. 정말 좀 진실이 뭔지 모르지만 좀 기이하고 불쾌하고 봐서는 안 되는 드라마를 본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거는 경찰이 거기까지 했어야 되느냐? 네. 했어야 되죠. 좀 찜찜하죠. 네. 왜 안 했을까? 아니 못한 건가? 그건 담당 경찰만이 알겠죠.
알겠습니다. 저희는 뭐 수사 기록이 없기 때문에 밝혀진 진실만으로 추론하기엔 좀 한계가 있었던 사건이고요. 네. 돌아가신 네 분, 네, 노부부, 그 다음에 아내와 9살 난 아이가 있습니다. 정말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일상을 살다가 하룻밤에 그렇게 되신 상황이라서요. 너무 안타깝고요. 네 분 고인의 특히 명복을 빌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